건강 매거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로 만으로 이제 91세인 송혜 선생님의 건강 비결이요. 치과를 자주 다니면서 치아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치아가 건강한 분들이긴 한데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약해지고 또 염증도 생기기가 쉽고요. 치아를 상실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치아를 상실했을 때 보편화되고 대중화된 시술이지만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체계적으로 다른 치료가 필요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치아 건강 그리고 궁금증 고민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송영국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들 고려하고 있고 또 선호도가 높은 치료 방법이 바로 임플란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임플란트도 최근에는 치료 이제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예. 뭐 수백 가지가 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어떤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을까 다들 이제 고민스럽고. 네. 근데 이 임플란트는 크게 구조에 따라서 일체형이냐 분리형이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일체형의 경우에는 턱뼈 속에 들어가는 뿌리하고 씹는 머리 부위가 하나로 두 파트로만 이루어진 경우고, 이러한 뿌리 부위에 들어가는 파트와 머리 부위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기둥이 있을 때는 분리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분리형의 경우에 있어서 이 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기성으로 만들게 되면 공간이 항시 일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맞춤형으로 갔을 때는 넓게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지 드실 때 이 가장자리의 힘을 갖다가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성을 썼느냐 맞춤형을 썼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명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이런 일체형의 경우에 있어서도 4.0 이하의 일체형이냐 아니면 4.0 이상의 지름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네. 수명이 여러 차이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요즘 대중화가 돼서 뭐 공사다, F사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제품보다는 분리형과 일체형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통한 어떤 지식 속에서 개개인의 잇몸, 턱뼈, 전신 건강 상태는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맞춤형의 임플란트를 해줄 수 있는 치과 의사를 만난다면 수명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임플란트 종류가 참 다양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종류의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일단 이 수명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턱뼈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좀 맞습니다. 생산된 시기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떤가요? 예, 보통은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수술 당일날 턱뼈 속에 들어가는 뿌리 부위에 피가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피가 많이 고이게 되면 그만큼 뼈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임플란트 표면에 피가 얼마큼 붙을 거냐에 따라서 수명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저희가 생산 당일날 이런 원판을 임플란트 형태가 아닌 원판으로 만들어서 물을 3방울 떨어뜨렸을 때 네. 촉촉히 젖어들었고요. 하루가 지났을 때는 한 80% 정도, 일주가 지났을 때 보면은 25% 정도 이제 젖어들었고, 3개월 동안 잘 보관을 했다가 떨어뜨렸을 때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고 흡수가 되지 않았거든요. 따로 노네요, 아주.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산된 지 일주일 된 임플란트 임플란트에다가 물방울을 3방울을 올려놨더니 이렇게 다 젖어드는 반면에 네. 생산 3개월이 지난 데다가 놨을 때는 물방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젖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드시는 과일이나 어떤 식품에만 신선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도 생산된 지
일주일이나 2주 안에 임플란트를 쓴다면 피가 많이 와서 달라붙어주고 그로 인해서 훨씬 임플란트 수명은 오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임플란트만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생산된 지 맞습니다. 오래된 임플란트는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걱정하실 네. 것 같고요. 아, 좋은 질문 주셨고요. 실제적으로 임플란트 유효 기간이 법적으로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임플란트를 썼을 때는 전혀 인체에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단지 임플란트를 한번 시술했을 때 얼마나 오래 쓸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생산된 지 1주에서 2주 된 임플란트를 쓸 수 있다면 3개월 이상 된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훨씬 좀 수명이 길다는 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기계에 뚜껑을 열었을 때 이렇게 4개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컴퓨터로 모의 수술을 해보고 요 결정된 길이를 갖다가 4개까지, 어떤 때는 하나만 하면 하나, 많을 때는 4개까지 하고 또 다시 4개를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뚜껑을 닫게 되면 빛이 13분간 쪼여지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물이 와서 달라붙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는 여기 붉은색의 어떤 피를 표시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방송 관계상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네. 이런 상태가 돼서 사실은 이게 턱뼈에 딱 들어갔을 때 피가 와서 붙어준 만큼 뼈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롱텀하게 오랜 시기로 봤을 때는 수명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1, 2주 안에 치과에서 생산된 걸 쓰는 건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어떤 장비를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신선한 임플란트를 쓸 수 있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치과 의사들 중에서 경험은 많으시지만 전혀 이런 쪽에 관심을 안 갖고 계시면 사실은 아직도 야, 뭐 신선한 게 왜 있냐, 이게 먹는 것도 아닌데 이런 질문도 사실은 가끔 받는데 네. 이런 어떤 기계를 통해서 항시 좀 신선한 상태, 그리고 노력을 해서 나를 찾아온 분한테 과연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가, 모든 치과 의사가 대부분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신선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처리 방법까지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에게 맞는 신선한 임플란트를 선택이 됐다면 이제 수술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도 임플란트 수명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보통적으로 치아가 빠지면 이제 임플란트를 요새 많이들 하시고, 임플란트를 하실 때 수술 방식이 크게 잇몸을 절개해서 노출시킨 상태에서 턱뼈에다가 심는 방법이 있고, 저희 보통 왜 종이에 펀칭하듯이 구멍만 내서 심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네, 절개 방식인데, 절개 방식. 네, 잇몸을 갖다가 절개하고 턱뼈를 일단 노출이 돼서 눈으로 보면서 하는 정확성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절개하고 벌리고 했기 때문에 턱뼈가 이제 공기 중에 노출이 된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턱뼈 노출을 이제 다시 막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꼬매주는 거죠. 네네. 네, 다음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동영상에서는 절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종이에 펀칭하듯이 이제 구멍만 내주고 네네.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면 실제적으로 수술 시간도 많이 주는 거고, 일단은 통증, 붓기, 출혈 이런 데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절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시술 후에 어떤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네네. 있다라는 걸 아마 네.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절개하고 안 하고가 가장 큰, 제가 치과 의사로서 이제 의미를 두는 부분은, 첫째는 이렇게 잇몸을 째고 했을 때는 잇몸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피가 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 턱뼈라는 거는
공기 중으로 노출이 되면은 수술 다음 날 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가 많이 나고 부을 수 있고 그 두 가지가 있게 되면 당연히 통증도 좀 더 심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구멍만 내서 이렇게 심게 된다면 출혈, 통증, 붓기가 거의 없어질 수가 있고 또 오늘 주제에 맞는 턱뼈가 노출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한번 턱뼈가 노출이 되면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약간 좀 턱뼈가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절개 방식보다는 무절개 방식으로 했을 때가 임플란트는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방법, 절개와 무절개 방식에 따른 어떤 차이점까지 우리가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수명이 오래가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실 곳은 서울이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국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수술 전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큼 또 빠르게 좀 임플란트 시술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네, 네.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바쁜 현대 사회다 네, 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을 하고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네. 미루기도 하는 경우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처음에 수술만 끝나면 끝난다 생각을 하시는데 네. 뿌리 부위를 턱뼈에 심어놨기 때문에 씹을 수 있는 크라운, 머리 부위를 만들어줘야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2달에서 3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네. 위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더 걸리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씹는 것도 힘들지만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지루하고 기능을 못하니까 이거 뭐 한쪽으로 쓰면서 내 이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현재 한 10% 분들한테는 당일날 심고 고정력이 좋은 경우에는 2달, 3달 기다릴 시간에 고정력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날 본을 떠서 일주일 뒤에 임플란트를 끝내기도 하거든요. 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딱 맞는 방법인데 좀 안타까운 거는 10명 중에 한 분밖에는 아직 제가 성공을 못하고 있고 네. 제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50%, 60%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마 제가 보람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네, 수 있는 네. 임플란트 시술 그래서 방법입니다. 절개하면은 절대 단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펀칭해서 구멍만 내고 임플란트를 심은 거는 앞에 동영상하고 똑같은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전자장치를 써서 고정력이 충분하다고 보면 이 상태에서 본을 떠서 일주일 후에 이런 기공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끝내는 경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달에서 뭐 6개월까지 아래턱이냐 위턱이냐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주일 만에 끝낼 수도 있다는 점. 네. 하지만 모든 분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10분에 1분 정도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절개하고 심었다면 이런 어떤 일주 보철 완성은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고정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볼게요. 이게 네. 이제 임플란트가 시술이 식립이 돼서 단단해지는 그 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예. 임플란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신선화 과정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심겨졌을 때 피가 와서 딱 잘 달라붙어주고 이 임플란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5mm짜리를 심을 거면 뼈가 튼튼하신 분들은 한 4.7mm까지만 파고 네. 뼈가 좀 약하신 분들은 3.5까지만 파고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임플란트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어떤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좋아하는 뭐 한석봉과 어머님 보시면은 왜 불 꺼놓고도 이 칼질 하셨을 때 딱 맞았듯이 치과 의사들도 이게 딱 파는 순간 이분은 뼈가 물르구나. 이분은 굉장히 강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분한테 아까 컴퓨터로 분석한 이런 거를 심으려면 요 사이즈까지 파야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주 완성의 케이스는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사실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했으면 하는 좀 바람도 있고요. 네네.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고혈압을 갖고 계신 42살의 분이신데 이 5번째 치아가 양쪽이 빠지셨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실밥이 없죠. 당일날 이렇게 심고 이 상태에서 자석 장치를 꽂아서 수치를 쟀을 때 2, 3개월 기다려도 기다리는 이유가 이제 뼈가 와서 많이 붓는 그 시기인데 네. 그때 기다리는 수치 이상이 나왔을 때 사실 이제 치과 상식인데 한 56 이상만 나오면 되는데 제 경우에 이게 70 이상 나오면 더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까 이미 단단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바로 본 뜨고 일주일 뒤에 이렇게 끝내는 경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은 요 상태에서 완성되는 데까지 일주일의 시간과 2번의 방문으로 끝났는데 네네. 이분께서 이제 동네에 가셔서 나 이거 지난주에 심었고 이번 주에 끝났어.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원장님하고 혹시 친척인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분들이 10명에 한 분이 아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쉽게 끝나고 이런 어떤 수술법이 좀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도 좀 퍼졌으면 네.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지만 치료 기간이 좀 긴 것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무절개 방식으로 해서 일주일 만에 완성되는 임플란트 시술도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상담 전화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예 한 달 전에 이제 이가 좀 어금니 아래쪽 어금니가 아파서 네. 이제 찌어놨던 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찌어놓은 걸 탈취하고 이제 신경치료를 했는데 네. 병원에 한 군데 갔는데 신경치료가 제대로 안 됐어요. 네. 자신이 없는 걸 계속 이제 못하고 있어서 또 다른 데 한번 가서 네. 신경치료를 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신경치료가 제대로 안 됐는가 네. 이제 아프진 않은데 네. 이게 이제 음식을 이제 좀 씹으면은 네. 이제 통증이 있어요. 그래갖고 좀 임시로 이렇게 시원하게만 씌워놨는데 이거를 네. 발치를 안 되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네. 해야 될까 싶어서 네. 한번 상담했습니다.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선생님께서 하나 판단하실 거는요. 예. 이 똑같이 진지를 드시더라도 오늘 컨디션이 좋은 상태였는지 아닌지를 좀 선생님 스스로는 본인의 몸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씹는데도 이게 통증이 온다면 죄송하지만 그 치아는 빼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예, 이유는 계속 아파요. 네, 그렇다면은 예, 계속 씹을 때 네, 이게 네. 컨디션에 상관없이 거의 씹을 때마다 그러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밥 같은 거 부드러운 건 상관이 없는데 예. 김치라든가 요 정도를 씹으면은 이제 더 이상 압력이 약해서 네. 안 씹어요. 그래서 그런 신경치료는 더 이상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런 상태라면은 신경치료도 아마 병원을 2군데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A 원장, B 원장 입장에서 나름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제 치료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치아가 있으면은 뼈가 이만큼 묻혀 있는 이 뼈가 아마 좀 많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왜 태풍이나 비바람 칠 때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컨디션 좋을 때라도 이게 좋다면 사실은 이 턱뼈 자체가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건데 항시 단단한 걸 못 드신다는 얘기는 죄송하지만 이 뿌리를 감싸고 있는 턱뼈 양이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염증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염증은
옆에 잇몸 쪽으로 이제 뿌리가 뾰루지처럼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치아를 빼느냐 안 빼느냐는 이 치아가 턱뼈 속에 얼마큼 묻혔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선생님의 표현을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이 뼈 자체가 저자갑을 견딜 수가 지금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시냐면 아프신 쪽으로 생각을 별로 안 하시고 드실 때 반대쪽으로 자꾸 드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라는 거는 양쪽 저작을 안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제가 아마 사진 정보가 있다면 선생님한테 이건 빼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사진 정보 없이 이제 둥그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빼고 아마 임플란트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주변 치과를 찾으실 때 주무시면서 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찾으시면 좋고요. 왜 그러냐면 내 몸에 이 쇠가 들어오는데 이거 얼마나 아플까? 긴장하신 것 때문에 수술 부위는 안 아프신데 내과에 몸살 때문에 다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하고 가급적으로는 이를 갖다가 빼고 나서 그날 심을 수 있는 병원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들어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발치를 하시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치과를 찾는 어떤 기준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잘 고려해 보셔서 본인에게 잘 맞는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보시고 임플란트 시술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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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아버님이 예. 환자인데 네네. 아버님 연세는 76세세요. 네네. 네. 어떤 네. 점이 지금 궁금하세요? 네. 몇 년 전에 그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다가 네. 빠져버렸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네. 좀 시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네. 네, 전화 드렸습니다. 혹시 갖고 계신 질환은 뭐 당뇨나 혈압이나 없으신가요? 네, 건강하신가요? 그런 거는 없어요. 아, 근데 예. 네, 네. 그 심고 나서 이제 3개를 심었는데 가운데 게 한 달 만에 빠졌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2개 심에다가 이제 3개 치아를 올려놨는데 연결을 이렇게 가운데 해서 예, 세 개를 네. 하신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몇 년 썼는데 이제 그게 네. 다 빠져버렸어요. 아, 혹시 빠지신 지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되셨나요? 대충? 빠진지요? 네, 네. 이 나머지 두 개가요. 나머지가 잘 빠진 쓰시다가 이 나머지 두 개가 빠지신 시간이요. 대충 말씀해 주셔도 돼요. 한 2달 전이다, 6개월 전이다, 뭐 최근 열흘 한 전이다. 한 1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원칙적으로는 원래 이 임플란트가 빠지는 것도 본니처럼 똑같이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뼈가 녹아내려서 빠지는데요. 네. 원래는 이게 빠지셨을 때 그 수술 받았던 병원이든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재건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가진 선생님을 찾으셔서 사실은 그거를 빠진 부위를 갖다가 깨끗이 긁어내서 안에다가 뼈 이식을 하고 뼈를 네. 재생을 시키는 게 원래는 맞았고요. 네. 지금은 1년 이상, 사실 이게 한 3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시게 되면 우리 네. 몸에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치유가 좀 일어나세요. 근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처음에 빠졌을 때 바로 병원에서 어떤 조처를 하시게 되면 뼈가 이만큼이 그대로 살릴 수가 있었는데 네. 이게 자연 치유가 되다 보면은 한 반 정도는 이미 없어져서 애초에 심었던 임플란트보다 뼈가 반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버님께서 요새 이제 골다공증이나 어떤 약 속에 들어간 임플란트하고 상극되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네. 다시 임플란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절개 방식을 하시면 좀 불리하세요. 임플란트를 한번 심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이 조직을 갖다가 최대한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 혹시 시간부터 보셨다면 임플란트 심을 때 칼로 절개해서 잇몸 벌리는 방식은 안 되고요. 구멍만 내서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아버님의 경우에 이제 아마 어느 병원에 가시든 그 원장님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잘 안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제분께서 잘 검색을 하셔서 주변에 그 수면으로 하면서 무절개 방식의 어떤 임플란트를 하는 경험 많으신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을 잘 찾으셔서 절대적으로 가족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제가 사실은 한 2달 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6군데의 치과를 다니면서 계속 임플란트가 빠지시니까 제가 7번째 주자가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이분은 안 믿어요. 근데 가족분들은 옆에서 정말 저를 도와줬어요. 아, 그래도 여기 아니면은 어떻게 누가 해주겠냐. 그래서 이제 자제분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근처에 잘 아시는 원장님이 결정이 되시게 되면 가족분들이 좀 다 같이 저 원장님은 정말 믿어도 돼요. 이런 어떤 마음의 응원을 해주시면 네, 아마 네. 아버님은 훌륭하게 잘 수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임플란트 시술에 일단 한번 좀 실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믿기 불신이, 어려운 예.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또 다음 치료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절개 방식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곳을 좀 그리고 찾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예. 이제 신선한 그렇죠, 그렇죠. 임플란트 예. 타입도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꼭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일처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이제 무절개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환자들의 좀 부담도 줄여주고 네. 치료 기간까지도 좀 짧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그 외에도 치료 기간 동안 환자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화면에 보시면 요 빨간 부위가 위턱의 어금니 부위인데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위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치과 다니시면서 어금니, 위턱의 어금니 임플란트 할 때 뭐 상악동 거상이다, 상악동이다. 그 어떤 부위냐면은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 광대뼈 안에 요 빈 공간이 있는데 네. 이 빈 공간은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빈 공간이 좀 더 이렇게 위에 있으면 뼈가 좋은 거고요. 네네. 지금 요 모형처럼 요 정도 내려와 있으면 이제 적당한 거고 선천적으로 20대, 30대밖에 안 됐는데 이게 더 내려와 있으면 황당하게 이제 젊은데 제가 딱 뵙자마자 뼈가 너무 없으셔서 이러면 이제 기분이 상하신 거죠. 나 젊은데. 근데 이 그렇죠. 상악동이라는 구조가 있다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동영상 보시면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4개를 뽑고요. 4달이 지났을 때 이 막을 빈 공간이나 톡톡톡톡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에다가 뼈 이식을 갖다가 하는 요 화면이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거를 한 거고요. 네. 10개월이 지나서 이제 6개월 동안 뼈가 더 아물었을 때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10개월이 걸렸고 3번의 어떤 수술을 한 거고요. 다음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치아 뽑는 거 똑같고요. 이 뽑은 당일날 톡톡톡톡 쳐서 올려주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뼈 이식까지 이제 당일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컴퓨터에서 요 남아 있는 요 뼈 중에서 어느 부위가 가장 고정이 될 건지를 찾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심게 되면 앞에서 보신 동영상은 10개월이라는 시간과 네네. 잇몸을 째는데 3번의 수술을 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뽑은 당일날 수술도 한 번이고 당일로 줄였으니까 10개월 걸려서 이런 상태가 될 걸 하루에 3번 수술할 거를 이렇게 한 번에 끝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구멍을 내서 절개하지 않고 하는 방식도 있고 치아를 빼는 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는 게 시간도 줄이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치아가 안 좋으실 때 반드시 임플란트 수술하실 병원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를 빼더라도 빼야지. 제가 가끔 안타까운 거는 이 빼고 한 달 아니면 2, 3주 이렇게 되셔서 오시면 네. 제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처음부터 오셨다면 여기 해드린 것처럼 빼고 뼈 이식하고 심고 이걸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는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발치 즉시 또 수술이 가능한 방법까지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혹시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발치를 먼저 하지 마시고 임플란트 시술할 병원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 네. 발치하시기를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마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시술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럼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있으면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9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네. 고혈압이 있으신데 사실은 이 고혈압 갖고 계신 분들이 수술할 때 항시 겪는 일인데 혈압계를 이렇게 딱 재시면 고혈압이 있으신 데다가 긴장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나와요. 혈압이요. 예, 그래서 고혈압 갖고 계시면 아. 원장님 나 혈압이 이렇게 높은데 나 오늘 약 먹고 왔는데 근데 그만큼 이 임플란트 수술이나 치과 치료가 이제 긴장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살짝 주무시는 동안 했기 때문에 편안한 수술이 될 수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 선이 이제 남아 있는 뼈고요. 네. 이 녹색 선에서 여기까지 다 녹아내려 버렸고 아, 예, 빨간 선이 이제 빈 공간 상악동. 그래서 이 파란 선과 빨간 선 사이가 1.5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들 이것도 한 10개월 걸려서 이렇게 심어야 되지만 이분의 경우도 당일날 빼고 톡톡 쳐서 상악동 거상하고 네.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4개를 심었기 때문에 이분도 아주 좋은 사례가 됐고 네.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무시고 났더니 치아도 다 뺐고 임플란트도 들어갔고 그래서 사실은 잘 주무시고 나서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야 세상 많이 좋아졌다. 나 이 밑에 쪽 할 때보다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세상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이 수술법을 갖다가 이 의료는 내가 어떤 수술법을 지향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아주 예후가 좋았던 즉시 네.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그런 치료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턱도 여러 번 수술하는 사례가 있고 또 예. 발치 후에 즉시 식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빨간 선이 신경인데요. 머리부터 요 한 4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네. 요 경우에 있어서도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치아를 갖다가 이제 3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요 3개를 뽑아서 당일날 신경이 다칠까봐 3개월 후에 이제 잇몸 째고 뼈 이식을 하는 거고요. 네네. 요 상태에서 이 뼈가 이제 단단히 굳을 때까지 5개월을 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8개월이 됐을 때 이제 임플란트는 심겨지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8개월의 시간과 3번의 어떤 수술이 되는 것보다는 치아를 갖다가 뽑고 컴퓨터로 미리 분석을 해서 이 신경선까지 다치지 않는 선을 미리 모의 수술을 해서 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이런데 덮이지 않은 부위, 그 부위를 갖다가 이제 뼈 이식을 갖다가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달라졌네요. 네네 예, 예. 위턱은 순서가 똑같았고요. 네네. 아래턱은 뼈 이식이 이제 나중에 된 나중으로. 거죠. 예. 왜냐하면 미리 뼈를 넣어놓고 심다가 보면 여기는 도망가니까 심어놓고 예. 노출된 부위만 아우 예리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8개월 시간 걸릴 거를 당일날 그리고 3번의 수술할 거를 한 번으로 끝나게 되면 치과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만큼 줄일 수가 있고 네. 요새 다들 바쁜데 8개월이라는 시간을 줄이면은 굉장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야기 좀 듣다 보니까 환자들의 마음을 좀 많이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래쪽 턱도 여러 번 수술이 아닌 발치 후에 즉시 식립하는 그런 방법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진 사례 또 하나만 네. 소개해 주세요.
고혈압 갖고 계신 66세 분이셨는데 네네. 이분의 경우에도 이 빨간 선이 신경선이고 파란 선까지가 이제 뼈가 있게 되는데 거리가 1.5mm밖에 안 남으니까 대부분들은 빼고 신경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이제 밀어서 수술을 하는데 네. 이분의 경우도 앞에서 보신 동영상처럼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었고 이분은 더 좋았던 게 이 첫 번째 치아를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 보인다고 네 번째 자리 그러셔서 기계도 자석장치 재보니까 상태가 좋아서 요 경우에도 임시로 이렇게 앞에 거는 올려줬고요. 근데 이런 상태가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제 예전 방식대로 수술을 했다면 아마 이 상태까지 한 8개월의 시간과 네네. 3번의 어떤 수술을 해야 되고 그 수술을 할 때마다 이제 혈압은 계속 좀 상승되면서 예. 고생을 하실 수 있는 근데 아주 좋았던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즉시 식립이 가능했던 임플란트 치료 사례를 만나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적합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전화 주신 분? 예, 71세입니다. 네네, 네. 71세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저희 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좌측 음니 제일 안쪽에 네. 한길 기둥을 기준해가지고 예. 브릿지를 해가지고 이제 4개를 해가지고 네. 중앙에 2개는 그 이제 빈 자리죠. 네, 근데 네, 네, 이게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네. 이것이 일을 현재가 이거 15년이 되기 네, 때문에 네. 이거 뼈가 없어서 네, 네. 바로 임플란트 하기가 힘든다고 네. 이식을 해야만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경우에도 원장님이 지금 네. 방송하시는 그 내용대로 바로 임플란트를 하면서 심으면서 뼈 이식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선생님의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수술도 2번이 아닌 1번으로 줄이는 거고요. 뼈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사실은 잇몸을 갈라서 뼈만 두툼하게 해놓고 몇 개월 지나서 4개월, 5개월 지나서 다시 심는데 그 방식보다는 심으면서 동시에 뼈 이식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정말 얇거나 어떤 문제만 아니라면 뼈 이식을 하더라도 이게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진을 찍어봐서 양쪽에 이렇게 기둥으로 건 2개 치아는 살릴 수가 있다면 신경치료를 해서라도 하나씩 따로 씌우고 가운데 2개 임플란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브릿지 깎아서 씌운 치아들은 원래 7년에 한 번씩은 바꾸시는 게 맞는데 지금 15년 동안 사용하셨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으셔도 한 번쯤은 양쪽 기둥 치아를 본일을 자연치를 계속 살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어르신 방송 나가지 마시고 바로 다음번에 동영상으로 제가 3가지 수술법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지금까지 임플란트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은 게 이거 도대체 얼마나 오래 쓰냐? 2번째는 나 이거 H과에서 뼈 없어서 못하는데 정말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동영상 3개 준비한 게 있는데 요 3가지 중에 어떤 수술법이든 한 가지라도 구사할 수 있는 원장님을 만나면 선생님 경우에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왕이면 여러 가지 수술법을 다 알고 있는 원장님을 만난다면 선생님한테 더 유리한 요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을 만나면 훨씬 더 쉽게 수술을 네. 하실 수가 있고 네. 살짝 주무시면서 하실 수 있고 어르신 죄송하지만
동영상으로 답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전화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까 물어보신 분이 상당히 예, 예,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네. 시술 방법들이 있는지 네.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시간이 지금 예. 많지 않아서 예, 좀 동영상 빨리 돌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예. 좀 설명 들어볼게요. 이 양쪽 폭이 좁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뺨 쪽하고 혀 쪽에 뼈를 갖다가 양쪽으로 벌려줘야 돼요. 그래서 벌리기 위해서 이제 홀을 형성하고 홀 형성한 데를 따라서 이렇게 틈을 내게 되면 뼈가 정확하게 이렇게 2등분으로 벌어집니다. 네네. 근데 처음부터 톱니를 대버리면 다 이게 엉망이 써질 돼버리거든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이제 좀 더 넓은 걸로 해줘서 요 기준점들을 좀 더 넓혀놓은 상태에서 홀을 또 이렇게 넓혀주면 네네.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 바로 들어가고요. 양쪽은 본 뼈를 갖다가 벌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요 없는 가운데 부위만 이제 뼈 이식을 하면 끝나는 거죠. 네네. 시간 관계상 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예. 방법이었고요. 네네. 두 번째 방법은 안쪽 혀에 있는 뼈는 그냥 유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깥쪽으로만 노출을 시키는 거죠. 아. 이 뺨 쪽으로만.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안쪽 혀에 있는 뼈는 그대로 살려놓고 이 바깥쪽만 노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위만 이렇게 심고 나서 바로 뼈 이식을 해주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데 이 밑에 턱에서 주로 그럴 때가 있는데 신경까지 거리가 너무 짧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방식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플란트를 갖다가 조금 낮게 심는 거죠. 네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위에 부분이 다 노출이 된 요 부위를 갖다가 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뼈가 너무 얇은 경우에 이렇게 절개를 하는 거고요. 요런 어떤 동영상보다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사실은 이것도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수술하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방식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개해서 뼈만 열심히 놔두는데 임플란트가 있어서 뼈를 딱 잡아주는 경우하고 뼈 원래 있는 뼈에다가 인공뼈를 넣는 거하고는 인공뼈 넣는 게 자꾸 흡수되고 도망가는 일이 생겨요. 근데 임플란트가 있으면서 뼈를 딱 잡아주면 최대한 임플란트 주변에서 아까 보여드린 신선한 임플란트를 쓰게 되면 네네. 뼈가 막 피가 와서 당겨주거든요. 그래서 전화 주셨던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아까 연세가 65세 넘으셨기 때문에 시술하는 그 가운데 두 개는 국가에서 50%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네. 다른데 만약에 그 혜택권을 안 쓰셨다면 비용적으로도 아마 50% 정도 정부에서 좀 도움을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가 부족한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임플란트 시술 방법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